Sometimes my heart is heavy for no reason at all, and sometimes I feel so ready but never make the call. 네, 오늘 만나신 모델은 링컨의 컴팩트 SUV죠. MKC인데요. 사실 저희가 MKC를 만났던 것, 지난 2014년 12월에 만났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4년 만에 만난 모델인데 부분 변경을 통해서 또한 이제 품질을 올린 것이 이번 모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시 MKC 포드 링컨 모델로서는 저희가 상당히 좋은 평가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와 같은 만족감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이제 자동차 제조사에게 SUV는 매우 중요한 존재가 됐습니다. 지난 2017년 기준 전 세계 SUV 판매량은 2,785만 대에 달했는데요. 이는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약 34%에 해당하는 점유율입니다. 그리고 이런 SUV 시장에서 41%에 해당하는 규모를 가진 것이 바로 컴팩트 SUV 시장입니다. 전 세계에 팔리는 SUV 10대 중 4대가 컴팩트 SUV라는 것인데요. 이를 유심히 지켜본 링컨은 2014년 MKC를 통해 이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링컨 역사상 가장 작은 SUV를 내놓은 것인데요. 현재는 MKX와 더불어 링컨 브랜드 안에서 가장 잘 팔리는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링컨에 따르면 MKC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절반이 타 브랜드에서 유입됐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 고객이 절반 이상에 이를 정도로 최신 트렌드에 잘 맞추고 있다는 점을 앞세우고 있는데요. 또 MKC가 속한 프리미엄 컴팩트 SUV 시장은 지난 10여 년 전과 비교해 29%나 성장했습니다. 그런 MKC가 부분 변경을 이루고 국내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전면 그릴 디자인이 인상적이죠. 그릴과 함께 헤드램프와 범퍼도 단정하게 다듬었습니다. 측면부도 매끄럽게 처리됐고 서로 연결된 리어램프를 가진 후면부도 링컨만의 매력을 잘 보여주죠. 실내 구성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 출신 디자이너가 담당한 것으로 유명하죠. 스티어링 휠이나 계기판, 센터페시아 등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도 여전히 좋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7가지 색을 낼 수 있고요. 무엇보다 MKC의 자랑은 소재에 있습니다. 모든 시트에 브릿지 오브 위어의 딥 소프트 가죽이 사용되는데요. 이 가죽은 가죽 연화 작업에만 무려 16시간가량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스티어링 휠을 감싸고 있는 가죽도 볼스도프에서 제공받은 최고급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우드 트림도 플라스틱이 아닌 천연 목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촉감도 좋습니다. 특히 실내 곳곳에 번쩍이는 금속 장식이 많아 보이는데 크롬처럼 보이지만 크롬이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다른 소재를 사용해서 구성했다고 합니다. 링컨의 썬루프는 넓은 것으로 유명하죠. 파노라믹 비스타 루프라는 이름인데 면적만 1.1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싱크3를 쓰는데요. 과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공동 개발한 시스템이었는데 말썽이 많았죠. 현재는 블랙베리 시스템을 사용해 사용자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및 애플 카플레이와 호환되는 것은 물론이고 미러링까지 지원합니다. 뒷좌석 공간도 충분합니다. 컴팩트 SUV로는 좋은 수준인데요. 레그룸과 헤드룸 모두 충분합니다. 시트백 각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사륜구동 장치가 탑재됐음에도 돌출 공간은 크지 않았습니다. 트렁크 용량은 713리터가 기본입니다. 뒷좌석을 폴딩해 1503리터까지 확대된 공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잠시 MKC가 들려주는 소리를 들어볼까요? 액티브 세이프티 기능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고 및 방지 기능이 기본으로 있습니다. 대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시속 20km 미만의 속도에서 해제가 되고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은 차선 중앙까지는 유지시켜주지 못합니다. 이외에 사각지대 정보 시스템에는 후측방 경고 기능이 추가됐고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 제동 시스템은 보행자도 인식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주차가 서툰 운전자를 위한 자동 주차 기능도 있고요. 전면에 이중접합 유리와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시스템은 보다 정숙한 실내 환경에 도움을 줍니다. 미립자 필터는 깨끗한 공기를 실내로 들여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차량이 운전자를 반기듯이 다양한 조명 효과를 만들어주는 어프로치 디텍션 기능도 좋습니다. 미국 스타일의 고급 SUV라는 점을 내세우는 신형 MKC가 국내 시장에서도 통하는 상품성을 갖췄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떤 디자인의 변화, 앞서 보신 것처럼 상당히 커진 그런 그릴의 적용이 눈에 띕니다. 네, 잠깐 여기서 컨티넨탈을 한번 볼까요? 컨티넨탈처럼 조금 더 웅장한 그런 SUV의 느낌을 살리고자 한 것, 네, 그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컨티넨탈도 세단치고는 약간 클래식한 멋을 갖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어떤 볼륨감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 냈었는데 이번 모델에서 적용된 그릴, 개인적으로는 예전 것보다 지금의 것이 더 낫네요. 네, 그렇다면 링컨 MKC와 함께 달려볼까요? 참고로 자세 제어 장치는 별도 해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원래 이제 TCS만 해제될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를 해제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기본적인 이런 스테빌리티 차원으로 봤을 때 운전자가 의도하는 그런 뭐 라인을 그리는데도 아쉬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 세팅 이 부분에 포드가 상당히 좀 신경을 쓴 그런 흔적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은 서스펜션의 세팅인데요. 이전에도 승차감과 또한 이 성능 사이에서 상당히 잘 조율됐다는 느낌을 전해줬었는데 지금도 차를 탔을 때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런 SUV의 느낌을 전해준다는 점이 좋습니다. 사실 이 고급스럽다는 감각이
이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그런 부분인데, 분명히 차를 탔을 때 누구나 기존에 내가 탔었던 그런 뭐 국산 SUV들과 비교했을 때 이런 것이 다르구나, 이런 점을 느낄 수 있다는 점, 네, 이런 점들은 참고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분명히 차를 탔을 때, 고급차를 탔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특유의 고급스러운 느낌, 네, 이것만큼은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또 발진 가속 성능 부분에서도 아쉬움이 없고, 일상에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차가 바로바로 반응을 해주기 때문에 운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다는 것도 좋은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부분 변경된 MKC, 사실 출력으로 본다면 정말 미세하게 늘었죠. 최고 출력은 245마력, 최대 토크 38kgm를 갖고 있고 6단 자동 변속기와 매칭이 되어 있죠. 또한 4륜 구동 시스템이 물려 있는데 얼마만큼의 가속 성능을 보여줄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8.1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좌측의 것이 저희가 이번 테스트한 모델, 또한 우측의 것이 이전에 테스트했던 모델인데, 네, 결과 자체를 놓고 보자면 이전 테스트 모델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네, 0.02초 정도의 차이면 사실상 오차 범위 안에 있는 차이이기 때문에 예전 모델과 같은 정도의 그런 성능을 갖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모델 대비 조금 더 많은 장비를 탑재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바라본다면, 네, 어떤 그 성능의 저하를 느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어떤 패키징을 추구했다는 점, 네, 이 점은 칭찬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무엇보다 MKC에서 마음에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조향계의 감각인데요. 적당히 묵직한 느낌을 주면서, 그렇다고 해서 유턴을 하거나 할 때 힘이 크게 들지 않습니다. 안정감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네, 현재 세팅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그렇다면 프로드라이버 출신의 전인호 기자가 MKC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드린다고 하니까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차량들 카탈로그를 보면 토크 벡터링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이 토크 벡터링의 존재감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행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필요한 것은 길면서 넓고 굴곡진 코너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타이어의 접지력을 어느 정도 활용해야 되는데 그게 스키듬을 낼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페이스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스티어링과 가속 페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조건들이 만들어졌을 때 MKC는 다른 모델에 비해서 어느 정도 토크 벡터링을 체감하기 쉽습니다. 그만큼 개입이 꽤 적극적인 편인데, 전륜축의 브레이크를 미세하게 조절하면서 코너 궤적을 안쪽으로 끌어당기려는 그런 노력이 돋보입니다. 이 모델이 예전에도 저희 팀한테 꽤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왜 그랬는지 그런 이유를 알 것 같고요. 구동 배분도 마찬가지로 평시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전륜축에 많이 배분이 돼 있지만 효율 때문에 말이죠. 토크 벡터링을 테스트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런 주행 상황이 부여가 됐을 때 전후륜에 꽤 고르게 그 구동이 배분됩니다. 이 점도 안정감을 높이는 데는 상당히 활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자세 제어 장치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모델들이 자세 제어 장치가 차가 미끄러졌을 때 개입해서 자세를 제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운전자의 그 운전 자체를 돕는 그런 역할을 보여주는데, 이 MKC는 차가 미끄러지는 것을 항상 그 중점적으로 자세 제어 장치가 개입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나올 모델에는 조금 더 자세 제어 장치가 다양하게 활약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전인호 기자가 이 자세디오 장치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보수적이다 이런 느낌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시점으로 보자면 예전에 이제 포드가 랜드로버를 갖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이 어떤 전복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뭐 덕분에 RSC와 같은 안전 개념이 도입되기도 했죠. 그 때문에 안전성 부분에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세팅을 해놓은 것이 이번 MKC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SUV로 이와 같은 주행을 어떤 그 한계를 넘어서는 주행을 하실 분들은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진 않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 본질적으로 상당히 좋은 셋업을 갖고 있는 SUV인 만큼 이 셋업의 범위를 하다못해 스포츠 모드에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풀어줄 수 있다면 좀 더 재미난 그런 주행 감각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엔진은 2.0L 터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45마력을 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앞서 보셨던 발진 가속 성능 여기서 잠깐 확인해 볼까요? 이 차와 거의 유사한 성능을 내는 차,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드린다면 스팅어 2.0 후륜구동 모델 정도의 가속을 낼 수 있습니다. 사실 SUV는 상당히 무거운 편이죠. 때문에 이 무게라는 측면을 감안했을 때 어찌 보면 이제 효율 부분에서는 그래도 적어도 성능 차원에서는 포드가 세팅을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변속기, 이 터치 형식의 버튼형 변속기는 처음에는 상당히 어색합니다. 저도 사실 이 링컨 모델을 만났을 때 이거 상당히 불편한데 이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이제 익숙해져 있고 최근에 이제 혼다 같은 경우도 버튼 타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은 앞으로 사실 트렌드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사용하는 입장에서 의외로 좀 편하다는 점, 이 점이 좋고, 다행히 주행을 하고 있을 때 다른 버튼을 누르더라도 오작동을 막는 그런 기능이 채용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변속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이 변속기에 대한 얘기를 김선홍 기자에게 들어볼까요? 사실 다단화된 그런 변속기가 많이 쓰이는 만큼 왜 굳이 지금 6단을 쓰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죠. 네, MKC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뉴얼 모드로 조작을 해도 보시는 것처럼 6단밖에 설정이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6단밖에 사용을 안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한 가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미국 제조사 중 포드와 GM은 변속기를 함께 개발해서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앞바퀴 굴림용 9단 변속기는 GM이, 후륜구동용 10단 변속기는 포드가 개발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나눠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미 GM의 9단 변속기는 쉐보레 크루즈나 말리부 등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포드는 이 변속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GM은 포드의 10단 변속기를 카마로 GL1이나 에스컬레이드 등에 사용하고 있는데 말이죠. 포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9단이라는 단수 자체가 의미를 찾기 힘들다는 것인데요. 최종 감속비는 늘어났기 때문에 고속도로 주행 연비는 향상될 수 있겠지만 부품 수도 많아지고 동력 전달 과정도 복잡해지면서 기대만큼의 효율을 끌어내는 데는 제한적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GM 측은 효율도 좋지만 변속 감각을 비롯해서 주행 성능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이렇게 GM과 포드는 전륜구동형 변속기를 함께 개발했지만 결국에는 포드는 GM의 변속기를 사용하지 않고 이 변속기를 기초로 8단 변속기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변속기는 포드에서 향후 출시될 다양한 모델들에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포드에서 어지간히 GM의 변속기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앞서 얘기 들으신 것처럼 이제 포드에서는 전륜 구동형
변속기를 쓰지 않는다고 했다는 점이 상당히 재밌죠. 참고로 최근 보면 이제 9단 10단을 사용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이 9단 이상이 이렇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사실 크라이슬러 같은 경우도 9단을 사용했었는데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었습니다. 혼다도 10단을 사용하지만 중간 단수가 너무 애매한 경우가 있었고요. 사실 이제 현대차도 8단을 사용하지만 5단 이후부터 기어비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마지막 기어를 차라리 키워가고 이 단수를 낮추면서 조금 더 경량화를 추구하는 것, 이런 게 낫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어쨌든 기술적인 상징을 어필하는 부분에서는 다단화라는 것이 좋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7단, 그리고 저희가 좋게 보는 것은 8단 정도면 가장 무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6단 수치적으로는 부족함이 있지만 토크가 저속부터 상당히 잘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 변속기 다단화에 대한 그런 불편함이 없다는 점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효율성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2.0 세단과 비교할 정도로 잘 달려준다는 점, 이런 점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코너링 퍼포먼스 자체가 매우 빠른 편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제 타이어 자체의 한계 때문인데요. 현재는 미쉐린의 레티튜드 시리즈를 사용하는데 OE 전용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패턴으로 본다면 4계절 대응을 겨냥하고 있는 만큼 어떤 마른路면에서의 궁극적인 그런 성능을 지향하기보다 일상에서 조금 더 편하게, 또한 다양한路면에서의 탄력성을 갖고자 이렇게 셋업을 잡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참고로 코너링 때 이 타이어 성능에 의한 그런 한계라는 것이 드러나긴 하지만 서스펜션 세팅만큼은 정말 잘했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빠르게 스티어링이 움직이는 환경, 그때 차량의 민첩성 역시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과거 미국 차에서는 이런 점들을 느낄 수 없었는데 최근 포드 같은 경우도 이 최소한의 다이나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운전 질감을 상당히 개선시켰다는 점이 마음에 드네요. 사실 링컨 컨티넨탈은 다른 이 포드 모델과 달리 완벽한 그런 컴포트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때문에 자신만의 어떤 독보적인 그런 영역을 구축했다는 것 역시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현재 MKC는 최근 트렌드가 되는 이 성능과 어떤 승차감, 이 두 가지 요소를 적절하게 잘 버무려 놨기 때문에 차를 타시는 분들, 여성 운전자를 비롯해서 다양한 소비자들이 충분히 만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2열에서의 승차감도 무난한 수준이고요. 서스펜션의 움직임 자체가 또한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출렁거림에 의한 그런 아쉬움을 느끼실 소비자분들도 많지 않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동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상당히 좋은 제동 성능인데요. 제동 성능이 좋다고 하는 다른 모델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분명히 경쟁력을 갖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반복적인 테스트를 하다 보면 당연히 늘어나기 마련이죠. 제동거리가 늘어나게 되는데 MKC는 그 범위 자체가 1m 내외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각적으로 보자면 페달을 밟았을 때 초기부터 마일드하게 이렇게 캘리퍼를 물어주는 타입이기 때문에 제동거리가 약간 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제동거리도 짧았고 지속적인 그 내구를 끌어간다는 측면, 여기서도 이점을 보인다는 점, 어떤 셋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참고로 이와 같은 셋업은 저속 주행 환경, 특히나 이제 서울 시내 같은 경우 부산도 사실 많이 막히긴 하더라고요. 가다서다를 하는 환경에서 민감도가 너무 이제 높다 보면 차가 이제 약간 울컥거리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상당히 부드럽게 정지를 할 수 있는 만큼 데이트를 할 때 내가 마치 운전을 상당히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이고요. 또한 정숙성이라는 부분에서도 경쟁력을 갖게 되는데요. 이전 모델이
네, 58.5dB 정도의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부분 변경 모델, 그릴이 달라졌으니까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디자인으로 본다면 지금의 그릴보다 예전 그릴이 조금 더 소음 측면에서 유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번 모델 어떤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뭐 발진 가속성도 그랬지만 완전히 동일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수치가 달라져도 좋을 것 같은데, 뭐 기존 잘했던 부분을 유지해 나간다는 점, 이 부분은 분명히 칭찬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참고로 이 고속도로에 올라서 주행을 하고 있는 환경, 이때 고속주행 안정감이 좋다는 것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앞서 이제 서스펜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스펜션 자체가 탄력성이 상당히 좋은 만큼 고속에서 안전성을 지향하는 부분, 이때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덕분에 조금 더 편안한 주행을 해나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테스트카는 이 스피드 레인지 자체를 많이 올릴 수가 없는데요. 이 시승차에 대해서 이 두 번째 키, 이 키를 사용할 때는 속도 제한을 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네요. 때문에 뭐 가족용으로 쓸 때 우리 부인이 이 과속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에는 이와 같은 설정 값을 세팅해 놓게 되면 이 설정된 속도 이상으로 달릴 수 없게 됩니다. 뭐 상당히 좋은 기능이긴 한데 지금 테스트를 하는 저희 입장에선 사실 약간 아쉬운 그런 기능이기도 하네요. 어쨌든 뭐 다양한 기능이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좋죠. 또한 이 MKC, 이 인텔리전트 AWD 시스템의 이 구동 배분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앞서 전인호 기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크루징이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 정속주행 환경 안에서는 전륜 쪽으로 조금 더 많은 동력을 보내서 연비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발진 가속 혹은 급가속 상황에서는 앞뒤 배분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가져가 줌으로써 안정감을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전륜구동형 AWD 시스템으로서는 정말 무난한 수준의 탄력성을 가졌다고 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주행 연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은 이제 운전을 너무 오래 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제 쉬어가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이 촬영이 안 끝났어. 연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방해를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전 모델이 사실 이제 공식 주행 연비에서 리터당 9km를 달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반면 현재 모델은 신연비 적용에 따라서 그보다는 소폭 떨어진 8.5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해 본 결과 뭐 시내 주행 정도라면 대략적으로 이제 뭐 한 6.5에서 7 정도를 전후할 수 있고, 고속도로에 올랐을 때는 현재 보신 것처럼 그래도 2.0 리터 엔진,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연비 부분은 향후에 조금 더 끌어올려주면 좋겠네요. 사실 연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구성으로 봤을 때 또한 편안함, 뭐 정말 다양한 소비자분들께서 이용을 하셨을 때 불편이 없는 그런 SUV로 이렇게 인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사실 이제 포드 링컨 모델을 타면서 오늘만큼 칭찬을 많이 했던 경우가 상당히 드문데요. 정말 이 MKC만큼은 상당히 좋은 그런 구성들을 많이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소재라는 부분 앞서 설명드리셨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인지 사실 이 차에 소비자층 여성 고객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가성비 차원으로 놓고 본다면, 특히나 패키징까지 감안한다면 MKC는 분명 추천할 만한 그런 SUV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만난 링컨 MKC. 사실 컴팩트 SUV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죠.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모델들이 어느 정도 인기를 끌어가고 있는데 수입산 SUV로서 가격 등을 감안했을 때 특히 패키징으로 놓고 본다면 그래도 수긍할 만한 그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의 편의성, 특히 운전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차를 다루는 그런 즐거움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점, 바로 그 점이 MKC가 갖는 가장 최고의 매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트의 질감적인 부분, 우드의 느낌도 좋고요. 뭔가 상당히 보수적인 것 같지만 현세대적인 그런 주행 감각을 머금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해놓은 것, 바로 그것이 링컨 MKC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링컨이 만든 정말 셋업이 잘 되어 있는 SUV였죠. MKC를 만나봤습니다.